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그 위협을 계속 경신하기 위해서는 2024 U23 아시안컵에서 3위 이상을 해야 가능하고 최소 4강을 진출해야 올림픽 본선도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운명의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2024 U23 아시안컵 B조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일본과의 혈투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셀로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2대회 8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도 이미 8강에는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1대0으로 이겼고 중국도 2대0으로 이기면서 바로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일본전이 중요하냐? 아니, 일본전 자체가 중요한 거죠. 어떤 대회라도 일본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경기에서 1, 2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8강의 대진도 정해지게 됩니다. 1위를 하게 되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붙고 2위를 하게 되면 개최국 카타르와 붙게 됩니다. 2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패배했다는 결과일 텐데 그것도 미치겠는데 하필 개최국 2점을 얻고 있는 2점 정도가 아니죠.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2위로 카타르를 만나게 되면 가뜩이나 한국전력과 전술, 경기력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 산을 어찌 넘을지 막막해집니다. 우선 두 번째를 생각할 필요 없이 첫 번째 관문에서 승리해야 할 명분이 있으니까 승리하길 응원해야죠. 인도셀로나의 신태용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과는 결승전에서 붙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8강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기를 바라는 말과 같은 거라서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죠. 황선홍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승부차기도 이틀 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 전 라인업을 보니까 그래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한 라인업이었습니다. 골키퍼 FC서울의 백종범, 포백의 FC서울의 이태석, 군인 김천 상무의 조현택, 울산 HDFC에서 천안으로 임대된 이재원, 울산 HDFC의 장시영, 미드필더에는 경남FC의 이강희, 군인 김천 상무의 김동진, 울산 HDFC의 최강민, 양쪽 윙어에는 포항 스틸러스 홍윤상, 인천 유나이티드의 홍시우, 최전방에는 미네소타 정상빈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양팀은 팽팽하고 일본이 슈팅을 3개 정도 했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왼쪽 사이드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일본에게도 확실히 한국은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이었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슈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반 24분에는 15번 이재원이 강하게 파울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뭔가 위협을 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30분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파울을 2배 많은 6개였는데 옐로우 카드는 없었습니다. 점유율은 55대 45 정도였습니다. 1, 2차전 경기에 대해서 실망한 것 치고는 일본을 상대로 전혀 밀린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한국은 슈팅 찬스만 없을 뿐 과정은 매끄러웠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양팀의 전술적 능력보다 실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날 듯 보였습니다. 황선홍 의원은 2년 전에 해외파까지 가동하고도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처음으로 8강에서 탈락했었는데 일본은 그때 어렸던 선수들이 더 성장한 상태로 한국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더 불안했었던 거죠. 일본은 한국의 파울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민망한 분석일 수도 있지만 밀려서 파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39분에 일본의 예리한 스루 패스가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마무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수 한 방에 나오는 쪽이 문제가 생길 듯 보이고 한국도 일본의 실수 없이는 득점하기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43분에 한국의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면서 일본에게 위협을 주었는데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홍시우가 사이드에서 올린 문전 크로스에 유슈팅까지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이번 대회 득점왕을 노리는 이영준이 투입이 될 텐데 후반을 기대해봐야겠죠. 일본의 관중 응원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일본 응원 소리가 줄어들면 다시 한국의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타르는 오후에 35도까지 오르고 저녁 경기에서도 31도였습니다. 경기에 큰 변수가 없어서인지 추가 시간은 2분만 주어졌고 전반전은 그렇게 55대 45의 점유율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후반전 시작 때는 교체된 선수는 없었습니다. 10분 사이에 일본 백패스로 인해서 낚아채서 득점할 수도 있었는데 한 끗 차이로 뺏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좀 더 공격 수위를 높였고 56분 정상빈의 질주와 홍윤상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고 유효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 58분에 정상빈이 주저앉으면서 타임을 요청했는데 저놈의 스키들이 그냥 무시한 채 공격을 진행해버리는 몰상식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러다가 일본 공격수가 조현택에게 강하게 몸으로 밀었는데 오히려 일본 선수가 밀려버리면서 공격이 무산되었고, 제 눈에는 조현택이 어이없다는 데 웃더라고요. 60여 분이 지난 사이 한국도 일본도 선수들을 교체했었는데, 한국은 4명을 교체하면서 옐로우 카드 받았던 선수도 교체하고 미드필더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65분부터 한국은 일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침투 패스가 길면서 놓쳤고, 66분에는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잘 올라갔는데 헤딩을 해봤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더운 날에 3일마다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라고 해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69분에도 홍시우가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프리킥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은 점유율이 5대5로 더 팽팽해졌고, 70분에 미드필드 지역이 뻥 뚫리면서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뛰쳐나와서 잘 막아주었습니다. 경기는 전반전보다 훨씬 박진감이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무조건 승부를 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일본도 한 차례 위협적인 헤딩슛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주전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고 경기 감각도 떨어질 수 있었는데도 매우 안정적으로 막아주면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74분 한국이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코너킥에서 제대로 배달이 되면서 교체 투입된 김민우가 완벽한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을 한 겁니다. 강성진이 일본 골키퍼를 방해했던 것도 한몫했죠. 자, 이제 1대0으로 앞선 상황이라면 일본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일본 반응들도 보니까 카타르만큼은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만나고 싶진 않다. 더 공격적으로 갈수록 한국의 패스 플레이도 안정적이었다 보니까 기회는 더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술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플레이는 칭찬받기 충분했습니다. 이러면 굳이 승부차기 할 필요가 없어지죠. 수명 줄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대로도 좋고 추가골도 좋고. 80분에는 홍시우에게 2명이 붙어도 예리한 패스가 나오면서 강성진의 유효슈팅으로 코너킥을 또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82분에는 일본이 한 차례 몰아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6탄방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번에 처음 선발 출전한 센터백 이재원이 날 죽여봐라 하듯이 얼굴까지 들면서 겁없이 몸으로 막았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컨볼 상황에서 이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와 정말 투지를 불살랐습니다. 솔직히 가슴 뜨거워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이겨줘야 돼요. 일본이 위협을 주긴 했지만 한국의 집중력이 더 좋았고 몸으로 싸워도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 포함해도 약 7분 정도. 이대로면 인도셀로나를 만나게 되는데 인도셀로나만 넘으면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도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90분에 추가 시간을 9분이나 줘버리네요. 승부차기가 보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죠. 추가골을 넣어버리면 되죠. 이 경기는 남은 10분 진짜 재밌었습니다. 97분에 골대를 맞는 위협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한국은 마지막까지 실점하지 않고 멘탈에서도 이겼습니다. 한국 3경기 무실점, 일본마저 격파를 하고 이제 일본보다 하루 더 쉬고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인도셀로나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님 미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을 무찌른 기분 좋은 소식 전하며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잠 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